조선 궁중기사. 온갖 스캔들의 중심에 놓인 의녀들. 천대를 견디다 못해 간통으로 무고한 관남과 딸 정금. 의녀들에게는 혼인이 허용됐지만 신분이 미천한 만큼 매우 천대받았고 제대로 된 혼인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대체로 가정생활도 매우 어려워 결혼 전부터 박대받기 일쑤였는데 중종 24년인 1529년 7월 20일에 종결된 오윤산 사건은 당시 의녀의 열악한 처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7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529년 명 가정 8년 오윤산 사건에 대한 의금부의 추안. 의금부가 오윤산의 추안을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권남이 다시 공초하기를 오윤산의 딸 금이가 막송과 간통하여 애를 뵌 일이다. 오윤산이 간통했다는 것을 이웃 마을의 여러 곳에 전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간통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일인 듯이 꾸며서 고발하게 된 연유와 실정을 알아내기 위해 형문할 적에 승복했다. 실은 남편 윤산이 내가 가산을 훔쳐다가 몰래 의자식에게 준다고 하면서 술만 취하면 화를 내는 것은 물론 늘 구타하였고 수시로 쫓아내기도 했으므로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뭐 해야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딸 금이와 간통했다는 것으로 이웃 마을의 여러 곳에 전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간통하는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본 일인 듯이 꾸며 거짓 고발했다 하였습니다. 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섬씨의 비관남은 남편을 모해하기 위해 거짓을 꾸며서 고발했으므로 참부대시입니다. 정금은 장 100 이후 3000리에 3년간의 도역을 더 부과시켰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속옷을 입혀 결벌하게 하고 나머지는 수속하게 하였습니다. 정금의 공초는 다음과 같다. 오윤산이 내가 의녀라고 평소에 박대한 것은 물론 집안에서 심하게 일을 시키면서 출입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모해할 계책을 세우고 그의 딸 금이와 간통하였다는 것을 날조하여 전파시켰습니다. 오윤산이란 사람에게 전처가 낳은 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금이의 배가 불러와 임신이 밝혀졌는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금이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생부 오윤산이라는 것으로 소문이 퍼지자 의금부에서는 즉시 오윤산을 잡아들였는데 생부가 딸을 범했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죄였기 때문입니다. 의금부에서는 오윤산을 취조하는 한편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탐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문의 진원지가 오윤산의 둘째 부인 관남과 그녀의 딸 정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두 모녀는 의금부로 잡혀들어왔고 형신이 시작되었는데 취조 끝에 관남과 정금은 오윤산이 금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치마를 벗기고 간음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윤산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 차막송도 알고 있다고 덧붙여 차막송을 취조했는데 그는 중근에게 들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중근은 오윤산의 사촌 손자로 불과 13세라 나이가 너무 어려 형신을 가하지 못하던 의금부는 그를 겁주기 위해 형틀을 차려놓고 묻자 중근이 모든 것은 정금과 관남이 시킨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오윤산이 내섬시 관비였던 관남을 박대하자 앙심을 품은 관남이 금이의 임신을 빌미로 오윤산을 모함한 것입니다. 이 일에 의녀인 딸 정금이 동조하였는데 두 모녀는 금이가 임신한 사실이 탄로날까 노심초사하던 차막송 외의 어린 중근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의녀였던 정금은 범행 동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윤산이 내가 의녀하고 평소부터 박해했고 집안에서도 심하게 일을 시켰으며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 그래서 모해할 계책을 세우고 그의 딸 금이가 임신한 사실에 근거하여 금이와 간통했다고 날조하여 전파했다. 오윤산이 의녀인 정금을 부끄러워하며 집 밖 출입도 제대로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당시 의녀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비였던 관남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관남은 차명에 처해졌고 정금은 곤장 100대를 맞고 3000리 밖으로 유배되었으며 3년간 노역이 부과되었습니다. 경국 대전에는 의녀가 첩으로 들어가기 전에 낳은 자식은 양인이 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의녀들의 결혼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의녀들이 누군가와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성종 19년인 1488년 1월 14일 성세명이 성종에게 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녀와 기녀는 본래 지아비가 정해지지 않아 아들을 낳으면 천인의 아들을 가지고 양반의 아들이라고 한답니다. 관리는 그 어미의 말에만 의존하여 기록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의녀와 기녀의 소생을 호적에 올릴 때에는 그 아비에게도 물어서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세명에 따르면 의녀도 기녀처럼 남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여러 사내의 아이를 잉태하기 십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녀들은 어떻게든 천비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썼는데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캔들의 중심에 놓인 의녀들. 의녀에 대한 조선 남성들의 시각은 안일하게 그지없었는데 수작을 걸어 성공하면 질길 수 있고 뒤탈도 거의 없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의녀의 연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해민서의 관원이 되면 을의 의녀들과 놀아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풍조는 연산군이 의녀들을 공개적으로 기생 취급을 한 후 더욱 심해졌는데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녀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전해감과 해민서였는데 이국 관원들은 종종 의녀들과 간통을 저질렀는데 중종 30년인 1535년 10월 15일에 대사원 허황이 보고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0월 15일 계묘 세 번째 기사, 1535년 영가정 14년, 대사원 허황 등이 해민원 관원들이 죄를 짓고 대간을 위협한 일에 대해 아뢰니 추문할 것을 명하다. 대사원 허황이 아뢰기를 본부가 요즘 들으니 해민서의 구임인 훈도 등이 의녀와 나이 어린 각사의 관원 및 소년 무례한들과 무리를 지어 날마다 모여 연애를 베풀고 즐긴다고 했습니다. 의녀 등에게는 뇌물을 받고 휴가를 주어 은혜를 파는 등 폐단을 일으키므로 범속하지 아니할 수 없어 부임인 훈도 등을 가두고 형추할 것으로 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금부의 죄수 국문에 참여하는 일과 금요일 때문에 아직 신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들으니 부임인 훈도 등이 큰 소리로 주장하기를 우리들은 의녀에게 함부로 휴가를 주어 제조의 책망을 들었고 가동이 갇혔다. 그런지 며칠도 지나지 아니하여 헌부의 추국을 받았는데 이는 제조업이 그의 동생인 대사원 허황에게 부탁한 탓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사원이 우리들의 공사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호흡 등의 서울 사촌 동생 연국이 의녀열이와 간통하고 자주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으며 또는 휴가를 보내주라고 빌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언국을 들어 공추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허황은 해민서 관원들을 잡아가뒀다며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허황의 이런 처사에 해민서 관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황의 동생 허읍의 친척인 이영국이 의녀 열이와 간통하고 의녀들과 연회를 베풀어 달라고 압박했으며 의녀들에게 휴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반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허황이 제 동생을 위해 훈도들을 가뒀다는 항변으로 이 일로 허황은 대사원에서 물러나려 했으나 중종은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해민서 관원과 의녀 및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문초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민서의 훈도들이 사원부의 문초를 받게 되자 역으로 허황을 협박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10월 18일 허황이 사원부의 장령과 지평을 대동하고 와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 10월 18일 명호 두 번째 기사, 1535년 영가정 14년, 대사원 허황 등이 이세영 등의 일과 관련하여 의녀를 국문한 일과 허숭조의 일에 대해 아뢰다. 대사원 허황 집의 정만종 장령 이의와 인붕지평조사수와 정희염이 아뢰기를 신들의 어제 의녀 여의의 추서를 추문하니 말이 의녀 세금, 장의에게 관련되었는데 말하기를 재릉행행 때 부임훈도 이세영 등이 영국 및 다른 악소배 등과 함께 의녀 사회서명을 본서로 불러다가 낮에는 마음껏 술을 마시고 밤에는 각자 데리고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뢰기 전 사원부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승정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생겼는데 사원부에서 간서를 작성하면 처리를 시켜 사원부 관원들이 돌려보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서리가 그 글을 빼앗길 뻔한 것으로 날이 저문 뒤 돌아오던 서리가 전옥서 골목 어귀에 이르자 도포 차림의 젊은이가 길을 가로막더니 한 무리로 보이는 자들이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서리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강제로 사원부에서 올린 글의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성상소의 이의가 수하들을 데리고 지나가다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사원부 서리를 위협해 간서를 탈취하려 한 자는 예조의 전객사 서원, 허숙동의 아들 허숭조였는데 조사해보니 그는 의녀들과 노란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헌부에서 의녀들의 일을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엿보기 위해 사헌부 서리를 미행하다 후미진 곳에서 간서를 뺏으려 했던 것입니다. 중종은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했습니다. 의학 교수와 의녀 사이에 벌어진 간통 사건도 많았는데 성종대 의학 교수였던 조평은 평소 세격이 강하고 행동거지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 전이감의 의녀와 간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셈인데 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사항으로 조평은 이 일이 발각되어 파직되었습니다. 대사원 송영은 그가 질이 좋지 않은 인물이고 의학 교수로서 의녀를 건드린 죄질이 나쁘다며 더 큰 벌을 내려달라고 주청했는데 성종은 송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평을 강하게 취조하고 엄한 벌로 다스리라고 명했습니다. 두 사건은 전의감과 해민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간통 사건인데 주도자가 자신의 직책을 남용하여 생겨났고 의료기관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일종의 성상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녀 간통 사건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중종대 순천부사를 지낸 김인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양에 머물 때 의녀 진금과 정을 나눈 그는 순천부사로 임명되자 진금을 데리고 순천으로 향했는데 의녀는 관비라 함부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고 관리가 사사로이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김인명은 임실 현감 유근에게 부탁해 진금이 임실에 사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지만 얼마 뒤 형조에서 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리고 추적해 진금이 순천에 있다는 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일로 김인명은 관직에서 쫓겨났고 유근도 파직당했는데 의녀에 대한 연정 때문에 속임수를 쓰다 패가망신을 한 것입니다. 성종 5년인 1474년 6월에는 목사 최현진이 유부녀인 의녀 귀금과 간통하여 사헌부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하필 성종의 부인 공해왕후의 국상중이었습니다. 국상중의 간통은 훨씬 죄를 무겁게 다루었던 만큼 최현진은 녹사 고신을 빼앗기고 곤장 60대를 맞았으며 귀금은 곤장 100대의 의녀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국상중에 간통하다가 발각된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세조대 최말철이 국상중에 기생 여럿과 노란한 것도 모자라 부친의 상중에도 의녀 월비와 간통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그는 불충과 불효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양지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상중에 의녀를 건드렸지만 운 좋게 화를 피해간 이들도 있었는데 성종의 사위 이함은 성종이 승하한 바로 다음 날 의녀와 동침한 사실이 발각되어 탄핵되었지만 연산군은 별다른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함과 친했기에 의녀와의 간통쯤은 눈 감아준 셈인데 실제로 연산군은 간통 사건이 벌어지면 죄를 저지른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조치를 달리해 좋아하는 인물이면 봐주고 싫어하는 인물이면 가혹하게 벌했습니다. 의녀 간통 사건 중에는 특이한 사례도 있는데 연산군 시절에 일어난 노비 말금의 간통 사건이 그중 하나입니다. 말금은 해남 지역의 산호비였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다가 죄수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녀 은금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어떻게 의녀와 관계를 맺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나 간간이 아닌 간음이라고 한 것을 보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감정이 오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금은 참수형에 처해졌으니 연애 한번 잘못했다가 목숨이 달아난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온갖 스캔들의 중심에 놓인 의녀들이었습니다.